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 연말 대선 패배 이후 야권 후보 지지자들이 멘붕에 빠졌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감옥을 나와 희망을 전파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국민TV에서 정 전 의원을 이제서 모시게 됐는데요. 늦은 감이 없지 않군요. 정 전 의원은 아직은 정치활동이 금지됐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야권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정 전 의원을 초대석에 모시고 그간에 쌓였던 얘기 마음껏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정 전 의원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요즘은 제 호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국민정봉주, 국민님 그러면 됩니다. 국민님. 국민정봉주, 국민님. 간단한 심플하잖아요. 앞으로 호가 국민이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전 5천만 국민과 레벨을 딱 맞추는데 제가 그렇게 붙인 이유는 정치인들한테 여의도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을 좀 존경해라. 선거 때만 갖고 펴달라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국민님 하면서 다른 사람 부르기 힘들면 정봉주 부를 때 국민님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온 방송에서는 국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긴 여의도에서 좀 멀었고 소식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그럼 그렇게 부르도록 해보고요. 예. 자, 오늘 찾아주셔서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우선 좀 신변 얘기부터 좀 할게요. 시작을. 근데 지금은 선글라스를 안 끼고 오시는데 요 며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누구 닮았습니까 혹시? MB 각하께서 박정희 대통령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예. 요즘도 또 안경 쓰고 있었고 저는 참 그분이 답답한 게 박정희 코스프레를 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정희 아버지를 건드리는 건 이건 금기예요, 금기.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이 시샘말로 죽으려고 기 쓰는 겁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일체 안 건드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복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권. 예. 뭐 로또 복권요? 그럼 뭔 복권? 썰렁합니다. 그런가 보다. 국민TV 바로 가네요. 그럼 뭔 복권? 복권적인 전체 합시다 그래. 예. 저는 이제 피선거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글라스 얘기 나왔으니까 선글라스 얘기를 통해서 정치의 공학, 역학관계를 얘기하는 정치는 거의 드물어요. 바로 선글라스 질문 나오니까 이 청와대 심장부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정치인들 없어요. 근데 예. 그 안경이 좀 커서 그런지 조금 어색했어요. 얼굴에 좀 맞는 걸 사이즈가 제 안경이요? 예. 지금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요? 예,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큰 안경을 써요. 그렇구나. 예, 그게 레이빈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게 트렌드를 못 찾네요. 그러면 이게 일단 헤어스타일이 국민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 부장님이신가? 정 이사님. 정 이사님께서 2대8 가르면 돼. 2대8 가르면 안 됩니다. 그럼요. 염색 딱 하시고 바람머리. 요즘은 그 제 스타일이 이게 못 보여줘서 아쉬운데. 뭐예요, 그래? 뭔 머리? 저는 뭐냐면 아이언맨 3. 아이언맨 3. 예. 그 스타 누구죠? 토니 스타커. 예. 토니 스타커. 그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 예. 역 중에서. 그래서 바람머리인데 약간 더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게 하고 이게 그 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가면 애들이 금방 알아보죠. 그런데 이게 바람머리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 자다일러 머리 같구만은. 예, 그럼 국민TV 망합니다. 예. 나 이거 오늘 분위기를 영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은 안 될전정 트렌드는 좀 쫓아. 저 친구도
저건 이제 그 세미 우리 모이칸이거든요. 김효진 기자요. 네, 우리 기자는 세미 모이칸이고 저기에 그렇군요. 한쪽으로 틀어주면 이제 바람머리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자리에 지금 김영민 네. PD도 같이 있는데 김 PD 머리 저건 뭐예요? 저거요? 네. 아, 이건 열정의 머리입니다. 관리하지 않은. 뭐 어제 이발하고 왔구만 저걸 두고 멀쩡해 그러라고 그래. 아, 이건 주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발관 패션입니다. 네, 이발관 주변 머리가 패션. 없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이제 그 쌍꺼풀 수술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 예, 그런 눈이 겁니까? 이렇게 자꾸만 내려왔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며칠 썼는데 제가 그렇군요. 며칠 전에 우리 전임 각하께서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쓰던 그런 류의 선글라스를 쓰고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이건 무척 위험한 짓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을까요? 본인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본인이 진짜 모릅니다. 좀 청와대에서 좀. 청와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 윤창중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진보 진영에서 뭐 그 먹잇감 하나 나왔다고 그거 그냥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에 그래, 써먹는다고 우리는 그 찌질해 얘기는 보여요. 뭐 그만합시다. 근데 네. 뭐냐면 61% 지지율이 미순방 때 61% 지지율 나왔습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61% 지지율이 이게 5월에 나왔잖아요. 예. 그럼 6월, 7월, 8월까지 가면 거의 70% 육박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죠. 지금은 윤창중 때문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다시 복원되고 오르고 있을 있죠. 거예요. 예. 61%는 5월은 무슨 달이죠? 김 교수님? 가정의 달. 6월은 뭐가 있죠? 보훈의 달. 보훈의 달. 무슨 달이? 현충일이 있죠. 현충일 있고. 그다음에 예. 7월은 7월은 제헌절. 제헌절. 그다음 8월은 휴가철. 광복절이 광복절. 있죠. 광복절이 8월 15일. 그러니까 한일 문제, 독도 문제를 건드리면 무조건 지지율 올라간다는 공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 흐름이 있군요. 있죠. 그래서 야. 5월 달서부터 8월 8월 달까지가 집권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데 어. 진보 진영의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조금 둔한데 예.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면 가정의 달, 그 다음에 보훈의 달,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요 기세를 몰고 올라가고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도란도란 모였고 올라간 지지율 갖고 집권 여당을 예. 칭찬하죠. 예. 요게 언제쯤 빠지냐면 추석이 끝나고 나게 되면 국정감사가 시작합니다. 예.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사회 이슈가 야당이 정부를 조지는 거거든요. 국정감사는. 그렇죠. 이때 조금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체기가 또 그 크리스마스까지 가고 설 맞이하면서 또 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권당이나 지지율을 올릴 때는 미국 순방 언제 가냐면 3, 4, 5월 사이에 갑니다. 예. 그래서 그때 미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미 혈맹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서부터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61%가 43, 4%를 빠졌잖아요. 예. 14.3%를 빼뜨렸어요. 예. 윤창중 씨가.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비나리 마을에 와갖고 명진 스님이 예. 진정한 대변인이다 윤창중은. 전 국민의 얼굴에 대변을 쏴버렸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명진 스님께서 아마 그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참 그 근거 있고 논리적인 분석이군요. 예. 들어보니까. 정치인들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선 의원들도 제가 한 2시간 동안 강의하면 다 받아 적습니다. 근데 정의용 같은 사람이 왜 떨어졌을까? 누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너무 일찍 앞서갖고 살면 좀 슬픈 거죠, 지금. 봉화 가서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을 때 이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전임 대통령의 실정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방송이니까 달리 봉도사입니까? 이 장담을 하면 절대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BBK로 건들진 않습니다. 왜요? BBK는 일단 법적 문제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안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 정치적 사안을 건드리는 순간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지금 4대강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원세훈 국정원장 조사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순수한 경제와 그다음에 재정적 비리로 압축이 됩니다. 비리를 저지른 정권을 혹은 비리를 저지른 이 업체들을 어떻게 그냥 놔두겠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여기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BBK로 치면은 동의할 수가 없죠. 전 사실 BBK로 좀 쳐주면 좋은 게 BBK로 좀 천천히 진행하셔도 돼요. 제 혼자 얘기 다 할게요 그냥. 나는 뭔 얘기하고 그러면은 자기만 얘기하면 진행자는
이 게스트를 스타로 만드는 알았어요. 수가 있으면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겁니다. 춤을 추셔도 되는 거고.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오늘. 근데 이제 저는 BBK를 하면 좋은데 BBK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복잡해합니다. 글쎄 좀 그런 감이 있죠. 복잡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약간 농을 보태갖고 BBK를 건드는 순간 정봉주 1년 감옥 산 거 그거 보상해 줘야 됩니다. 국고 손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BBK는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지율 40%에서 35%가 무너질 때쯤 되면 예. 전임 각하의 재정적 경제적 실정을 안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부글부글 청와대가 그 윤창중 때문에 끌고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윤창중 미워 죽겠거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벼랑한 느닷없이 언론에 박정희 대통령 코스프레한 사진 딱 뜨면요. 그 양반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법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국민 감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감정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잖아요. 그 CJ 지금 건들고 있잖아요. 예. CJ가 고대 출신으로서 예. 전임 대통령 시절에 승승장구하던데요. 예. 아주 기업 이미지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건들면 우리 전임 각하께서 이거 좀 조심하고 위험하다 그러고 몸을 낮춰야 되는데 황제 테니스를 치지 않나? 미국에 나가고 자기가 대통령처럼 활동하지 않나? 먼저 나가가지고. 미국 나간 것도요. 지금 미국 때문에 미국 얘기만 나오면 청와대에서 지금 뚜껑 열릴 때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가갖고 행보를 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예요. 김 빼는 거죠, 사실. 나는 저 양반이 정확한 정치적 판단, 지금도 대통령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내가 보는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그림은 청와대에서 민정 정무 쪽의 감정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ABC예요. 정치를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하나 있고 저 사람은 자기 과시욕에 있어서 내가 여전히 그 위력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거죠. 이미 자기는 흘러간 물이거든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역사 철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이게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그 양반이 법은 한자로 물 숫자에 갈 것자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흘러가듯이 놔둬라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미 흘러간 물이거든요. 그걸로 물레방아 돌리려고 좀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당합니다. 내가 경고컨대 이 지지율 40% 35% 빠지기 전에 저렇게 감정을 건드리면 그 전에도 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선글라스 하나로 정치의 전반적인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선글라스 얘기는 잘 꺼냈네. 잘 꺼내셨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거예요. 이 정치인의 특징이 길 가다가 미세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실이 딱 있으면 그 실을 딱 잡습니다. 실말이라는 거죠. 예, 실말이죠. 이거 왜 잡냐? 그럼 이 실이 끝에는 황소가 있지. 아니 끝에는 그다음 굵은 동아줄이 있다. 동아줄 끝에는 황소가 있다. 이 정치인들의 맹목적적인 낙관성과 이 열정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실 뒤에는 소가 있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결단의 미학이다. 좋다. 결단의 미학이다. 정치는 결단이다. 도울 선생님은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한 발 앞서갖고 정치란 결단의 미학이다. 우리가 미학. 옛날 낙곰수 할 때 네. PSI 할 때 보면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하면 우리 정의사님께서 작은 실마리만 줘도 잡고 물고 들어가는 파고 들어가는 이 예리한 통찰력을 지금 자랑하려고 깔때기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 난 깔때기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결단의 미학을 통해서 안철수 정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예. 이 첫 질문 가지고 그 선글라스 가지고 25분간 얘기했는 거 알고 있어요? 참고로. 이거 뭐 자, 25분 좀 약한 겁니다. 제목은 이제 그다음 몇 가지 예. 또 좀 여쭤봅시다. 아니 그런데 지금 팔뚝 만져 보니까 나보다 뭐 조금은 세지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걸 갖고 뭐 책을 내고 그래 도대체. 이 팔뚝을 봅시다. 보여줘야지 이게. 배는 배 한번 봅시다. 배요? 복근은
볶음 뭐를 봐 이걸. 아, 있네, 진짜. 빨래판이네. 야 이거 뭐, 이게 그림이 아니라서. 가만히 이거 뭐- 있을 때 모르는데 이게 네. 그 헬스 선수들도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 팔 근육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들어가 줘야 돼 이거. 오. 그래야지 이게 2부 3부가 이게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찍지 마세요 이거 초상권이야. 출연료도 안 주면서 뭘 찍어? 출연료 왜 안 줘? 아, 출연료 줘요? 뭐, 그거야 뭐 하는 거 봐서. 완전 오야맘이야. 오야, 마음이지, 진짜, 그. 에어컨 좀 틀어요. 에어컨에. 울부짖는 에어컨. 갑자기 뭐, 비도 오는데 갑자기. 아니 더워요, 근데 그래. 오늘 여기 오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게 요 바로 옆이 우리 옛날 낙공수 처음 시작하던 데 아니에요. 그렇지, 마포 FM. 예, 예. 마포 거기에서 FM. 바로 옆이더라고. 근데 오니까 응. 옛날에 그 추억이 응. 살금살금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저항 언론과 이 독립 언론은 근거지를 왜 다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다 두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 근데, 예. 그, 정현 얘기하신 김에, 예. 지금 이 6호선 라인, 예. 이 지금 묘하게도, 예. 예를 들어서 저, 뭐, 말리제 한겨레에서부터. 공덕역. 공덕역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가 6호선 라인이니까. 예. 조금 지나오다 보면은 뉴스타파 있죠. 광흥창. 네, 프레시안 있죠. 공덕. 합정. 예, 국민 TV 있죠. 합정. 요 바로 옆에 저 망원역에는 또 오마이뉴스 그 지사 하나 있죠. 그리고 미디어 오늘도 있죠. 여기 카톨릭 신문 지금 여기도 있죠. 어떻게 이게 이쪽으로 쭉 짠 그러니까. 것도 아닌데 우연하게 이 종북 라인이에요. 종북 라인. 이 사람아 종북 라인 그럼 누가 오해한다. 아니, 예. 제가 다른 데에서도 살짝 좀 정리를 했는데, 예. 우리가 저쪽, 제가 이제 그 지금 경북 봉화 가서, 예. 식사하거나 술 마시고 그럴 때 건배 구호가 뭐냐면, 우리가 남이니껴.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 아니, 경상북도는 껴. 안동도 껴합니다. 껴라 그래, 껴. 예. 경남은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남인겨 이런데 여기선 남이껴, 남이껴. 우리가 안 남이껴. 이게 구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니까 그쪽에 좀 진보 진영 분들이 싫어해요. 왜 새누리당 구호를 하냐. 그래서 저쪽이 갖고 있던 담론을 다 우리 걸 만들어야 된다. 그걸 왜 쟤들이 쓰게 놔두냐. 우리가 쓰면 더 이상 못 쓴다. 일테면 지난 대선 때 빨간색을 쟤들이 썼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격적인 모습과 담론을 서로 먹어가려고 하는 아주 선의의 경쟁. 난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남인겨, 우리가 남인껴 이거 하는데 저쪽에서 담론을 세운 거를 이쪽에서 정확하게 대응 못하고 거기에 계속 밀려간 결과가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진짜 종북 진영인 것처럼 우리 진영에 종북주의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밀리고 계속 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형 비슷하게 예,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종북의 특징을 제가 종편이라는 데서 3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서 4가지 얘기를 할게요. 네 가지. 좋아요. 이 네 한 가지 발짝 더 나가서. 한 발짝 더 나가야지. 4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종북이라고 인정을 합시다. 네. 첫 번째가 북한의 세습 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사님 인정하세요? 안 하지. 절대로 할 수 없죠. 예. 비판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정권이야. 그러니까요. 무슨 왕조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예. 그게. 또, 자, 1번 통과. 그래서 북한의 세습 왕조를 왕조적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종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 이 중에 하나만 A and B가 아니라 A or B예요. 1, 2, 3, 4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만 해당해도 종북이다. 종북이라고 우리 인정하자고. 아. 아주 너그럽게 인정하자고요. 오케이. 네 개 두 번째. 중에, 두 두 번째. 번째.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사님 인정하시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북한이 예. 핵 갖고 있는 것을 그래 합당하다. 가져도 된다? 가져도 된다. 아.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보유 사실이 아니라 예. 보유해도 되냐? 그렇죠.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종북의 하나의 근거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하는 거 찬성해요? 보유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남한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그렇죠. 이 핵은 미국도 안 되고. 후쿠시마 사태 보면 21세기 위기는 전 지구적 재앙 아니에요. 그거 안 그렇지. 됩니다. 예. 그 두 번째 조건이죠. 예, 또. 그 핵 보유를 인정하는 사람들 보니까 없어요 거의. 그럼 세 번째. 우리 이쪽 대한민국 행사 때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 누가 거부를 해? 일부 나는 있었죠. 못 봤는데. 내 언론에도 주변에는- 나오고 일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반성하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 부르더라고요. 예.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거 이거 종북으로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북한 가서 살고 싶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종미주의자 많거든요. 미국을 추종하는 사람. 종미주의자들의 마지막 꿈이 뭐예요? 미국 가서 미국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미국 이민 가는 거.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는 북한 이민 가야 돼요. 네. 북한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내가 옛날 우리 국정원에 있던 검찰 출신이나 국정원에 있는 애들한테 우리가 여당 때 술 한잔 먹으면서 물어보면 야, 고정간첩 다 파악돼 있지? 대충 돼 있습니다. 그럼 걔들 북한 가서 살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 생활에 적응이 됐고 북한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걔들조차도 북한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체제 경쟁이 이미 끝난 걸 갖고 종북주의자라고 몰아붙일 때 민주당이나 야권이나 우리 이 국민 TV처럼 정론해서 이걸 까야 돼요. 야, 그것도 명쾌하네. 그러면 그래서 좋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하나라도 있으면 종북주의자라고 인정하고 그놈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퇴출시키자. 찬성한다. 종북주의자를 퇴출하는 데는 진보 보수가 없어요. 네. 이 종북주의자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데는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가 똑같은 목소리예요.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야, 저래 떡 부러지는 걸 사람들이 그동안 몰라. 내가 다 뭐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오늘 저는 나아가서 예. 북한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난 여기 동의합니다. 그거는 이제 혁명의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조금 보수 쪽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껄쩍지근한데, 그리고 북한 아니, 그는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민중혁명 네. 동의하죠. 네. 동의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통일 비용을 너무 많이 치러야 돼. 그거 다 우리가 치러야 되거든요. 자, 지금 질문 두 가지 30분 실렸어 네. 지금. 네. 자, 내가 그래서 주도할게 좀. 하세요 이제. 자, 삐진 건 아니고, 네. 근데 너무 재밌고.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논리가 저 왜요? 아니 그 경북 나하고 비슷하네. 경상북도 사투리 써. 난 뭐 저 출신은 경남이고 예. 대구에서 쭉 컸어요. 아, 그러시구나. 뭐 북도의 사투리하고 남도의 사투리가 좀 틀려요. 네. 뭐 북도의 사투리가 훨씬 카리스마 있습니다. 아이, 자, 됐고. 아니, 또 안동 북쪽으로 가면요. 껴끼꼬야. 형님 껴. 맞아. 아이, 내 처가가 안동이요, 참고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서가 안동입니다. 전 안동 김씨입니다. 하려고 안동 김씨, 안동권 씨. 자, 아니야. 안동희 씨가 잘 알잖아요.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경북 공항 간 건 2부에서 다음에 하고 이런 거예요. 안동 MBC 라디오에 나갔어요. 예. 대구 MBC에 나갔어요. 그건 MBC TV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관행에 따라서 12분, 15분을 나와달래요. 그래서 이 사람 감질나게 눈치 없이 말이야. 정봉주를 어떻게 글쎄. 뜨고 보고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1시간 풀로 다 줬어요. 대구 MBC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평생 새누리당만 찍었던, 평생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찬 차려주면 아이들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계란만 계속 먹는 아이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편식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편식하면 건강에 안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먹어서 골고루 영양분을 취합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편식하지 마라. 그런데 영남 지역에 새누리당 찍은 사람들, 호남 지역에 민주당 찍은 사람들은 평생 정치적 편식만 한 사람들입니다. 맞네. 그럼 건강에 안 좋죠. 왜 그걸 그렇게 명쾌하게 또 나는 눈치를 그래서 내가 못 챘지? 대구 MBC, 안동 MBC가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30년, 40년 편식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좋은 유기농 쌀밥이라고 40년을 드셔왔는데, 먹어왔는데, 어느 날 들여다봤더니 팅팅 불어 터진 라면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정봉주 같은 정말 맛있는 유기농 쌀밥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두시고, 아니, 그냥 먹어보고 맛없으면 뱉으십시오, 그때. 예. 그리고 전화번호를 딱 공개했더니 그 보수적인 안동 지역에서 문자가 한 120건이 와요. 이야. 아니,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난 다 공개하니까. 저한테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도 까보세요, 그러면. 다 꾼다. 010-4336-0515. 다시 한번. 010-4336-0515. 이건 인터넷에 정봉주 휴대전화 검색하면 바로 떠요. 그렇죠. 아니, 네. 검색해서 뜨는 거고, 예. 본인이 말로 하는 거하고 다르고. 010-4336-0515. 왜 0515냐면 제가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기 때문에 0515입니다. 끝까지. 아, 근데 영어 하는 건 아는데, 일은 어떻게 잘해요? 아, 이러는 그 맥만 딱 잡죠. 일본 우리가 이제 간진한다 그러잖아요. 간진한다. 네, 간지. 아, 이게 다른데 방송 가면 방송 불가 표현으로 잘려요. 뭐 간지인데, 간지가 뭐. 간지라고 하는 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 그러면서 나더러 왜 일본 말을 쓰냐는 거예요. 일본 말은 우리
우리 거다. 원래 일본 땅이 우리 땅 아니었었냐. 간지난다라고 하는 게 간지 진보 이런 게 다 한국말이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딱 들어드립니다. 일본 말 좀 아시나요? 조금요. 쿠다라나이라는 뜻이 있어요. 쿠다라나이. 무슨 뜻이죠? 최고다는 말이지. 그렇죠. 별 볼 일 없다. 쿠다라나이 별 볼 일 없다. 흥미 없다. 이런 거거든. 쿠다라나이. 쿠다라나이. 예. 쿠다라가 한자로 쓰면 백제죠. 백제 아니에요. 일본에서 백제가 없어진다는 건 완전히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백제 것이 아니다. 백제스럽지 않다. 진짜가 백제 아니다. 것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흥미 없다. 별 볼 일 없다. 세상에 종쳤다. 이럴 때 쿠다라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에게 백제는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말은 다 우리말이지. 간지난다는 한국말이에요. 예. 대마도도 우리 땅이었잖아요.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돼. 한일 분쟁을 독도가 설 것이 아니라 대마도 내 나라 우리 땅이다. 글쎄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대.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대마도는 조선시대 우리 거기 해군 기지도 있고 그랬었던데 아니에요. 왜 그 땅을 내주고 지금 독도 얘기를 하냐고. 이제 독도는 저 바다가 넓으니까 먹을 게 많고 대마도는 대한해변에 있으니까 땅덩어리 위에는 뭐 주변에 뭐가 없잖아요. 대마도에 그래서 그런가? 광어 기가 막힙니다. 줄돔, 아까돔, 갈치. 자, 또 딴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한 10시간 하면 내가 정의원 얘기 다 듣겠는데 10시간은 안 되고. 자, 지금 봉화 가시는데 봉화 비나리 마을이 뭐예요? 비나리 마을이라고 하는 게 비 내리는 마을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참 좋은 말이다. 말은 순수 우리말이네. 옛날에 거기가 기우제 지내던 마을. 이름이 연유가 있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나리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을 기원하는 것도 있지만 비나리라고 하는 게 기원하다 소원하다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 심수봉 노래 중에 비나리가 있어요. 그게 나는 가수다에서 남진이 불러갖고 나는 트롯 가수다에서 1등한 노래입니다. 비나리. 기원. 예, 그러니까 비나리는 구창모 노래도 있지 않나요? 희나리죠. 비나리가 허해지는 게 희나리야. 아니 이거 머리 부서진 건 뭐야 그거는 빛나리. 빛나리야. 참. 이거 다음에 또 해야겠다. 시간이 없어. 이거 뭐야? 시간 좀 남았지 아직. 좀 남았어. 그래서 이제 비나리 마을에 지금 갔는데. 그것은 뭐예요? 거기서 우리 국민 TV처럼 그쪽으로 그 비나리 마을 연호로 넘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한간에 정봉주가 국민 TV를 돕지 않는다. 국민 TV와 조합원인데 뭐 돕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이사님은 그 내부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정보 노출해요. 개인 신상 정보 노출. 뭘 조합원 가입한 게 제가 뭐? 이순신 조합원이에요. 나의 조합원님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이고 꼴란. 그걸 가지고 비밀이라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 처음에 이제 미건스에 내가 나오니까 우당탕탕 미건스 내부에서 충돌이 있으면서 미건스가 뭐 국민 TV를 가니 안 가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큰 도움이 안 될 터이니 자기들끼리 입장 표명을 해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겠다 하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 TV하고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실제 그런 소문이 무척 많이 돌았어요. 네, 소문은 있었죠. 소문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소문 돌아갔고 이재정 변호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우리 김영민 교수한테도 얘기해서 내가 조합원인데 조합원 가입하고 내가 옛날에 86년도 87년도 한겨레 신문도 만들어본 사람 아니냐. 말지 있으면서 한겨레 신문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러한 방송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그냥 양지로 올라간 방송이 필요한데 이거는 김용민 교수나 이런 우리 그 정의사님이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 세력들이 주도하지만 나는 100% 동의하고 이 뜻을 찬성한다. 그래서 조합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트윗에다가 몇 번 또 날렸어요. 그런데 또 역시 정봉주는 국민 TV하고 거리가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우리 진영의 대립 갈등 그 틈을 파고 들어오면서 연탄가스 새듯이 싹 그럴싸한 얘기들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진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진보 진영의 엑스맨입니다. 혹은 요즘 저쪽에 그 이른바 알바 부대
얘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무척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얘들이 무척 진보 진영인 척하면서 교묘하게 이쪽에 갈등을 조장하는 알바를 그렇게 전면적으로 막 대놓고 그게 아니고 그거 보세요. 그 누구죠? 그 뭐 2대1 이런 것처럼 대놓고 까고 그다음에 뉴데일리 그렇죠. 2대1인 좋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대놓고 까고 일베처럼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 금방 역풍에 부딪히니까 진짜 이 알바 부대 중에서도 오랫동안 경력이 그 쌓인 애들은 베테랑들이 베테랑들은 양쪽의 대립 갈등 그러니까 정봉주는 국민 TV하고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글을 쓰는 아이들은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야, 이쪽 내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주셨구나. 예. 자, 그건 또 그 정도로 그래서 하고. 이제 저는 봉화에서 감옥에 있을 때 결정을 했어요. 예. 그 피선거권 10년 박탈인데 사람들이 피선거권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건성으로 뜨문뜨문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봉주가 피선거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산악경 하나도 없는 정봉주를 8,000m 고지 이 산소 부족지대에다 갖다 떨어뜨려 놓은 거나 흡사해요. 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정봉주란 물고기를 물에서 빼낸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 죽은 것과 똑같은 목숨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봉화서 협동조합하고 모르면서 늘 성격이 쾌활하니까 웃고 지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루에도 10대 번씩 조울증이 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우리 동료들 여의도 가고 같이 국회의원 시작한 사람들 원내대표한다 당대표한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데 당장 내일 어찌할 수 없는 이럴 때 그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여의도 안 오고 봉화 내려가 있냐. 사정도 모르고. 너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냐.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왜 입을 다물고 있냐. 한 대 때려주고 싶겠네요. 이제 그걸 때려주면 제가 공력이 떨어지는 거고 말로 그러죠. 내 복권에 보장을 해주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마. 복권이 안 됐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냐. 그거는 물고기를 물에서 어항에서 갖고 바닥에 놓고 죽을지 몰지 파닥파닥 거리는 2분 3분밖에 생명이 없잖아요. 바로 죽을 것 같은 이런 공포감이 있는 때거든. 그러니까 저 정도 이 멘탈이 좋고 저 정도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피선거권 박탈됐을 때의 사람들 정치인들의 심리를 보면 거의 공황장애가 와요. 그래도 예. 그렇게 안 되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씩씩한 거 보니까 예. 참 고맙네요. 다행스럽네요. 뭐 비결이 그렇죠. 있나요? 그거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하면 죽어요, 진짜.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을 잊기 위해서 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죽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그 밤에 한두 시쯤에 책 보고 뭐 정리하다가 벼랑하면 뜨거워질 때 이럴 때 제 상황이 딱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럴 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내 스스로 이렇게 그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제발 복권될 때까지 돌지 말자. 복권될 때까지 삶을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는 끔찍한 생각하지 말자. 그럴 정도로 이 심정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복권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요. 고유 권한이죠. 누구도 복권 시켜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복권의 시점은 요때입니다. 이때 40% 35% 떨어질 때 전임 대통령 각하를 칠 때 그럴 때는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대화합과 통합 그리고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 이걸 선언하면서 화합과 통합의 상징 정봉주를 복권시킵니다. 타이밍이 딱 그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될 거라고는 보는데 또 여기 국민TV에서 미리 얘기했다고 이 의중이 읽혔다고 안 해주거나 그럴 분들은 아니니까 뭐 통 넓은 분들이니까 전임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이제 완전 뭐 지금 뭐 복권 지금 희망 피력을 하러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도 열심히 이제 저를 위해서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 뭐 개인의 현격한 어떤 비리 때문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정치적인 사안이었고 당을 위해서 누군가 일한 거예요. 또 주장할 당을 수 위해서 있고 사심없이. 그랬는 건데 네. 지금 뭐 그 저 들어가 있을 때 면회는 자주 왔던가요? 자주 왔죠. 그리고 사식은 열심히 자주 일하고. 넣어주고요? 사식은 뭐 노주고 그 영치금은 노주고 자식 할 것도 없이 우리 미건수 회원들이 워낙 많이 노줘갖고.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당한테 민주당 얘기하면 이제 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좀 하세요, 그랬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한 5분만 하세요. 이런 거죠. 이제 민주당이 복권시켜달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역학관계 속에서 이제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정봉주는 민주당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당원도 아닙니다. 정 이사님. 예. 당원도 할 수 없어요. 예. 지금 민주당 당원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정봉주가 민주당의 한 부분, 원오브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1, 2년 사이에 제가 민주당을 정봉주의 한 부분으로 만들 겁니다. 1, 2년 사이에? 예, 1, 2년 사이에. 이 정치적 시기가 딱 보이거든요. 시간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네, 아직. 그래서 이제 정봉주가 민주당을 에워싸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영역들. 예. 예를 들어 요즘 그 민주당에서 당원 중심의 정당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당대표가 얘기했든 지도부가 얘기했든 이건 많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원 당적 갖기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국민들과 이렇게 결별하고 예. 국민들하고 사이를 좀 두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워낙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128명 의원들 다 합해봐야 대중적 지지도나 이런 인지도, 인기 이런 게 전화 못하니까 만약에 이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이러한 정치적 행태를 하면 자꾸만 저 같은 사람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문재인 같은 사람들한테, 의원 같은 분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바다에 있는 한 작은 섬이거든요. 작은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바다라고 하는 물이 없으면 뜰 수 없는 배예요. 근데 이 물을 자꾸만 외면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게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이번에 전당대회 때 모바일 선거 없었지 않습니까? 예. 대중의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서 왼발 한번 살짝 놓았는데 이게 물이 들어온 물도 있고 대중의 바다라는 게 문제가 좀 있어. 예. 그러면 옷을 벗고 완전히 빠져야죠. 대중의 바다에 자기를 빠뜨려야지. 조금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얼른 빠져나와. 대중과 교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으로서는 민주당이 1년 2년 사이에 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방선거도 위험하겠네요. 지방선거는 이미 상당히 위험해져 있죠. 위험해져 있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그래서 제가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교육가고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쳐서 심지어는 공보에다가 당명을 박지 않고 선거를 친 게 한 두세 번쯤 된다. 내년에 당신들이 민주당을 걸고 할 때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민들하고 개인적으로 싸우는 개인기를 갖고 붙을 생각해라. 네. 이럴 정도로 상황은 위중해진다. 유일하게 박원순 시장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방선거도 당표로 가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도 대단히 풍전등화의 싸움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정치공학과 여의도 정치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바다에 좀 빠뜨려라.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고 어떻게 국민과 하나 될지 고민을 해라. 그리고 그런 것을 잘 모르면 우리 국민들이 자꾸 그것을 어느 정치적 경향성에 편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데들이 있어요. 강정마을 아직도 진행 중이죠. 평택 쌍용차 아직도 진행 중이죠.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이 핫 이슈로 뜨고 있는 게 밀양 765kW 송전탑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데 현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능력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비 올 때 예. 비를 같이 맞아주는 심정으로 국민과 소통을 좀 해라.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 안 하고 여의도 공학에 너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런데 지금 다 다니거든요. 가서 얘기만 들어줘도 이분들 얼굴에 그렇죠. 화색이 돋아요. 왜? 내가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지 고민을 들어주고 그럼 그분들은 얘기하면서 다 풀어져요. 말만 들어줘도. 밀양 송전탑에서 그 반대하는 분들이
지중화의 가능성도 돈도 줄게 들고 그런데 이 건설 그 탑 세우고 이런 게 그 건설사들하고 이해관계가 묶인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뻔합니다. 그럼 지역의 토 세력과 토건 세력이 묶인 거거든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럴 때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이 얘기를 들어주고 이거 우리가 안 하고 새누리당이 먼저 하잖아요. 아니 민주당에는 정동영 전 의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내 코빼기도 못 봤는데 왜 안 들어가요? 정동영 그 전 의원이 갔었죠. 예. 그 밀양 갔었고 밀양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영양 때문에 갔었고. 그 이제 정동영 의장이 가실 때 저한테 이제 전화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방송 들으시면. 왜냐하면 그 전에 대선 후보였지만 2007년도에 그거는 once upon a time. long time ago. 예? 이미 지나간 시절이죠. 그리고 거기는 어느 신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봉준 라이징 선 아니에요. 저 별명이 요즘 RS예요.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은 석양의 진해다. 나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랬더니 그걸 또 방송에서 듣고 빈정상했고 5월 19일 날 시청하면서 저는 석양의 진해입니다. 정봉주 의원은 떠오르는 태양이고 빈정상했고 그건 계속 얘기야. 이 유선배 이게 그 속 좁게 왜 그래? 근데 그 정동영 전 의원님이 잘하셨는데 가급적 갈 때 본인이 드러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운동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이 10사람보다는 그렇게 조급하게 가는 것보다도 10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한 걸음 가려고 하는 게 그게 협동조합 정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전을 주고 이전은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처럼 모여갖고 같이 낼 수 있는 난 밀양 가는데 정의원 지금 거기 올 수 있어? 그럼 언제 가십니까? 그럼 제가 가서 숟가락 하나 같이 얹히겠습니다. 맞아. 이렇게 협동조합형 마인드와 협동조합형 정당. 그래서 제가 2015년 지금 봉화에 사는 봉봉협동조합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아니 지금 얘기해봐요 잠깐. 지금 얘기해요. 봉화에서 협동조합 한다면서 김치 장사도 하고. 봉봉협동조합을 합니다. 봉봉협동조합. 예, 봉봉은 뭐냐면 품목이 뭔지 좀 자랑 좀 해요. 농산물 전체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김치를 주 품목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경상북도 경상북도 중에 북부 산악 지역이 고랭지. 그렇죠. 김치 원료의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에요. 배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양고추 있죠. 고추. 의성 육종 마늘 있죠. 그러네 진짜. 예, 영주에서 대한민국 생강의 60%가 생산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의 고랭지 배추. 고랭지 배추는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추가 아주 알차요. 그 해남 배추도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언제 승부가 나냐? 2월, 3월 넘어가면 날 풀릴 때 이 바닷가 배추는 그때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평지의 배추는. 근데 고랭지 배추는 지금 6월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도 바삭바삭합니다. 아니, 네 양반이 사업하려고 조사를 세게 했네.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오랫동안 한 20, 30년 김치 고민을 했어요. 그래요? 예, 김치 고민하고 그게 왜 했냐면 결국은 그 한식의 세계화는 김치의 세계화다. 근데 김윤옥 여사가 한식의 세계화한다면 그러면서 돈 다 날려먹었잖아요. 그럼 비빔밥을 했지. 예, 비빔밥을 했죠. 인생 비볐죠, 그냥. 비전이 없을 때, 비전 잘 모를 때 융합이고 퓨전이고 강조하는 거예요. 융합 강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전 없을 때 섞는 거거든요. 비전이 있으면 명쾌하게 한 길로 가는 거죠. 융합 강조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퓨전 강조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융합 강조하는 사람 누군지 알죠? 예.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이 두려워? 방송하기가 두려워. 그래서 김치가 그래서 제가 요즘 재밌는 경쟁을 합니다. 김윤옥 여사가 했던 한식의 세계화를 실패했는데 김치를 통한 한식의 세계. 김치를 제패하면요. 한식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급 김치는 다 일본으로 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치는 프리미엄급 김치, 브랜드도 이미 다 등록을 해놨어요. 영부인 김치. 영부인 김치. 예. 프리미엄급 영부인 김치. 그런데 이 영부인을 청와대 영부인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젊은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에는 아주 고귀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디어다 진짜. 왜 영부인 김치냐면
우리 김치의 대가 끊기고 있습니다 지금. 김치의 유일한 선생님은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거든요. 예. 영부인들이 30대, 40대 젊은 부인들이 어머니,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로부터 김치를 안 배워요. 사다 먹지 뭐 그냥. 다 사다 먹습니다. 이게 1, 20년 지나면요. 김치의 기술이 다 없어집니다. 아니 근데 정현처럼 김치 공장 하니까 다 사다 먹잖아. 그러면은. 아니 그래서 우리는 아내야 집에서 만들어 아닙니다. 먹지. 그래서 이거예요. 단순히 김치 사업을 협동조합이 하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찬 카페가 전국에 우리 공동체의 근거지로 다 지역마다 뿌립니다. 그래서 영부인 반찬 카페예요. 반찬 가게가 아니라 반찬 카페. 이 영부인 반찬 카페에서 지역 주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단순히 그런 무슨 원전 문제 교육시키고 공동체 문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주요하게 김치 교육을 시킵니다. 김치를 배우지 않는 이들이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포기하라. 근데 사실 김치가 좀 식상한 주제이기도 한데 제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남자도 배워야 돼. 뭐가 남자도. 있다고 봐. 맞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김치는 이미 세계를 제패한 이 한민족을 수천 년 동안 만들어낸 그 힘이 어디냐면 김치에 있던 거거든요. 김치하고 된장. 예, 김치 된장. 그 된장, 고추장 이게 또 다 주산지 아니에요, 거기가. 맞아요. 좋고. 그래서 우동네. 우리가 그 바른 먹을거리를 통해서 도시민을 살리고 동시에 농촌을 살리는 그 봉봉협동조합의 위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봉봉은 불어로 봉봉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화의 봉에 봉주로의 정봉주의 봉인 줄 알아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네. 뭘 또 의미가 뭐. 있는데 이게 저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극한 울트라 익스트림 깔때기이기 때문에 슈퍼 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봉봉은 좋아예요. 봉봉을 2개 엮으면 불어로 사탕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아인데 위에 캐치프레이즈가 딱 붙습니다.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 보통 농산물 직거래 협동조합 하면요 농촌을 도와주자 이러거든요. 이런 시혜의식 갖고 협동조합은 실패합니다. 맞아. 협동조합은 대등한 관계예요. 김용민 교수하고 저하고 정 이사님하고 저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부족한 우리들이 손을 잡고 셋이 모여서 넷의 힘을 발휘하자 이게 협동조합이거든요. 예. 국가가 포기한 우리의 권익, 시장이 내쫓고자 하고는 내쫓으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 두 다리 굳세게 버티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게 협동조합 아닙니까? 예. 간단해요. 서로 도와서 잘 살자는 거거든요. 그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협동조합. 아유,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이야. 정치조합 연합회에서 홍보대사를 모셔야 되겠다. 아주 정신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저는 분이네. 좁쌀만한 조각 하나만 주면요 우주를 얘기합니다. 이 저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균인의 최초입니다. 이게. 2분 남았어요. 이제 2분 22분. 그래서 저희도 지금 3분 남았다. 저희도 지금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일자에 저희는 여기는 5만 원이죠. 예. 일자에 우리는 10만 원이에요. 뭘 비싸? 그리고 이 들어온 자본금은 결국은 이분들에게 농산물로 또 다 갑니다. 이 자본금이 일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린 기억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난 여름에 투자한 그 기억을 우린 잊지 않으면 이게 농산물로 다 가서 이게 국민 TV도 좋은 일을 하지만 나중에 국민 TV가 그 쇼핑몰 하고 그럴 때 저희하고 손을 잡고 협동조합 간의 연대 아닙니까? 같이 해보입시다. 그럼요. 예. 협동조합 간 연대죠. 그리고 이 교육의 파워는 또 정봉주 입을 통하지 않고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정봉주 입을 통하는 건 그냥 학습이지 진정한 교육은 제 입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민 TV 교육, 봉봉협동조합 교육, 대한민국 교육. 참, 그거 아세요? 뭐요? 협동조합법이 지난해 12월 1일 날 통과했잖아요. 맞아요. 알고 우리 있어요. 정 이사님이 잘 아시지만 잘은 모르지만 2008년, 2009년 자본주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예. 위기를 극복한 사회를 들여다봤더니 경제의 3분의 1 내지 50% 이상이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사회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유엔에서 부랴부랴 2012년을 예. 협동조합의 해로 해로 지정을 정했죠. 했어요. 예. 근데 작년 12월 1일에 여야가 합의로 협동조합법을 발효시킵니다. 예. 근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요. 각하가 있었던 거예요. MB 각하, MB. MB 각하가. 뭐 어떻게 있었는가 배후에? 새누리당이 5달 주지 않으면 그때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될 정도로 국회를 무시하고 있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MB 대통령 각하의 두 가지 커다란 업적은 첫 번째 정봉주를 전국적 정치인으로 만든 것. 두 번째 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킨 것. 그런데 통과시킨 이유가 이겁니다. 첫 번째 잘 몰라서. 알았다면 통과 안 시킬 건데. 알았다면. 그래서 요즘 그 뉴델리에 뭐예요? 그 보수 쪽 그게? 뉴데일리. 뉴델리에서
협동조합법을 빙자한 좌파 빨갱이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거기다 박원순 시장을 묶어가지고. 묶어갖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왜 통과시켰냐면 작년에 협동조합이 해니까 세계 경제 규모 12위 국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없는 게 말이나 되냐. 통과시켜라. 이래서 된 거예요. 자,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정 의원님. 이거 빠지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야. 잠깐만. 자. 오늘 얘기는 뭐 10시간을 들어도 예. 무궁무진한 거는 뭐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2부, 3부, 4부, 5부까지 할까요? 일단 그래. 일단 1부는 여기서 오늘 이제 초대석은 대충 마치기로 하고요. 예. 자, 우리가 23분이니까 1분 남아 있습니다. 예. 한 30초에 걸쳐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 안철수 신당 예. 뭐 멘붕 뭐 주진우 기자 역사 배고 하나도 못 물었어. 아직 무지하게 이건 많아요. 다 알았다고 치고 일단 1부에서 마칠 수 있도록 예. 짧게 인사 말씀을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다음에 그 우리 국민 TV 그 청취자들께서 기대할 건 예. 다음에 우리의 주제는 진보의 반성문을 쓰자. 진보의 반성문을 쓰자. 진보의 반성문을 쓰자. 이겁니다. 네. 뮌헨과 바르샤가 그 홈앤 어웨이 경기 갖고 7대 0으로 뮌헨이 이겨요. 그럼 바르샤 감독과 선수들 팬들은 다음에 뮌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다 1시간 안에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한 시간 한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뮌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들 비판과 자기들 반성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고 나서 계속 상대방만 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예. 다음에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진보의 반성문을 제대로 쓰자.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진보의 반성문을 쓰자라는 주제로 또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두서없이 이것저것 예. 여러 가지 그러나 일맥상통하게 예. 일목요연하게 요연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희망의 정치 새 근육을 만들어가는 주인공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민정봉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TV